전 세계 수천만 명의 마음속에 농구에 대한 열정을 불지핀 적이 있었고 저 또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강백호와 최치수 그리고 변덕규 같이 키가 큰 빅맨들은 주로 골대 아래에 위치해 골밑슛, 리바운드, 블락 등을 담당하는 걸로 이 책에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만화와 게임을 통해 각 포지션의 역할들을 배웠었던 어린 시절의 저는 2000년대 후반까지 모든 빅맨은 3점슛 능력치가 밑바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NBA를 자주 보기 시작한 2011년부터는 기존 편견이 어느정도 허물어졌었고 게다가 2015년에는 전혀 상상치도 못한 2m 21cm의 한 거인의 등장으로 포지션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거인의 이름은 바로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넘사벽의 키를 가진 선수들은 몇몇 소수를 빼고 대부분 장거리 슛 감각이 안 좋은 편이지만 이 선수는 어디에서든지 득점이 가능한 훌륭한 속력 스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장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NBA에서 1등이었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그 어떤 수비수가 가까이 붙어도 이 크리스에겐 그저 어린애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선 포지션 파괴범이라고 불릴 만큼 자신의 피지컬과 슛터치 단 이 두 개만으로 모든 유형의 득점을 터뜨리고 다녔던 초신성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금발 미녀들이 많기로 유명한 북유럽의 라트비아. 1995년생인 크리스는 이곳 서쪽의 리에파야라는 항구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부모님과 친형이 모두 농구 선수였기에 본인도 저절로 6살 어린 시절부터 농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2살 때에는 당시 이탈리아 프로농구팀에서 활동 중이던 친형의 권유로 집 근처 고향팀에 들어갔고 그로부터 3년 동안 각종 훈련을 착실히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재능과 신체의 성장 면에서 놀랄 정도로 두각을 드러낸 크리스는 15살에 키가 무려 2m 3cm까지 자라 있었고 이 유망주의 장래성에 흥미를 가진 스페인 1부 리그의 발론세스토 세비야 팀은 곧바로 그를 영입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살게 되었지만 크리스의 성격은 외향적이어서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었고 게다가 실력과 더불어 계속해서 키가 성장한 덕분에 18살 때에는 2m 10cm로 1군과 주니어 팀을 오가며 활약을 펼쳤습니다. 당시 그는 나이키가 주관하는 유럽 주니어 토너먼트에 참가해서 압도적인 높은 키로 상대를 여러 좌절시켰는데요. 게다가 어릴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했었던 크리스의 정확한 3점 슛은 승리를 쟁취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고 이러한 활약은 성인 무대에까지 이어졌습니다. 크리스가 뛰고 있던 소속팀 세비야에는 아이토 가르시아 레네세스라는 감독이 부임해 있었는데 그는 NBA에서 크게 주가를 올리고 있었던 스페인 국적의 파우 가솔과 리키 루비오 선수를 한때 지도했던 명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은 크리스도 NBA에 꼭 보내고자 13-14 시즌부터 출전 시간을 대폭 늘려줬는데요. 이에 보답이라도 하는 듯 크리스는 총 32경기를 출장해 알짜배기 활약을 보였으며 유럽에서 가장 잘나가는 명문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12득점과 14득점을 기록해 소중한 승점을 쌓는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18개 팀들 중에서 15등밖에 못했던 세비야를 7등에 올려놓는 데 성공하였고 더 나아가 유럽의 여러 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로컵 진출권을 따내기도 하였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다음 시즌부터는 오로지 선발로만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50경기를 출장한 크리스의 기록은 전체적으로 2배가량 상승하였으며 유로컵 무대에선 평균 11.6득점과 45%의 높은 3점 성공률을 뽑아내자 22살 미만의 1등 유망주에게 주어지는 유로컵 라이징 스타에 선정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스페인 리그에서도 최고 유망주 5명에 포함되는 영광을 누리기까지 하였는데요. 그렇게 2년 만에 자신의 주가를 급상승시킨 2m 21의 이 청년은 곧바로 언론과 NBA 스카우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더 넓은 무대에서 기량을 펼쳐보고자 2015 NBA 드래프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려 상위 4번째로 뽑힘으로써 확실하게 재능을 인정받았는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크리스를 뽑은 구단의 팬들은 그 누구 하나 기뻐하질 않았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였습니다. 특급 유망주로서 뉴욕 닉스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지만 정작 팬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고 여기엔 2가지 이유가 맞물려 있었습니다. 첫째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신인 선수를 뽑질 못했다는 점과 둘째는 크리스처럼 키 크고 장거리 슛 좋아하는 빅맨을 바로 직전까지 썼다가 피를 봤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2m13의 큰 키임에도 꿀밑이 아닌 외곽에서만 돌아다녔고 잦은 부상과 형편없는 수비 그리고 심한 슈팅 기복으로 팬들의 속을 뒤집어 놨던 적이 있었는데요. 게다가 크리스처럼 유럽 출신이었기 때문에 악몽을 경험한 뉴욕 팬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했고 게다가 사실 그들은 크리스가 아닌 다른 팀의 7번째로 뽑힌 엠마누엘 무디에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크리스는 자신보다 25cm나 작았던 슈팅가드와도 몸무게가 비슷할 정도로 호리호리한 체형이었기 때문에 거친 환경의 NBA에서 살아남지 못한 채 부상만 당할 것이라는 불신은 더더욱 깊어져만 갔는데 이렇게 많은 이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은 포르징기스. 하지만 그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히 준비가 됐다고 말하며 벌크업과 함께 반전을 보여주겠다는 자세로 프리시즌에 들어갔는데요. 그러자마자 3번의 부상을 당하면서 팬들의 우려했던 대로 망조로 접어드는가 했더니 이를 모두 뒤집고 정규 시즌 때 모두를 놀래켰습니다. 15-16 시즌 첫 경기부터 주전으로 발탁된 크리스. 그는 약속대로 근육량과 함께 몸무게를 늘렸고 자신은 절대 과거의 최장신 선수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선수라는 걸 보여주고자 경기를 필사적으로 뛰었는데요. 그 결과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아닌 복덩어리로 인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장거리 슛을 좋아해서 몸을 사릴 것이라는 기존의 편견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터프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심지어 베테랑 선수들을 상대로 오히려 이겨내는 모습도 종종 보였으며 큰 키에 어울리지 않게 분주히 움직이며 빈 공간을 찾는 광범위한 활동량과 더불어 공을 잡고 꼭대기 타점에서 쏘는 미들과 3점슛은 상대 수비수를 있느니나마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몸빵으로 공간을 만드는 스크린 플레이를 이용한 침투 전략과 그 반대로 뒤로 빠져서 장거리 슛을 쏘는 팀 플레이까지 곁들여서 공격을 전개했기 때문에 더더욱 막기 힘들었는데요. 게다가 수비할 때 또한 압도적인 피지컬을 내세워 상대의 슈팅을 단번에 쳐냈었고 먼 거리에 있는 선수라 할지라도 무려 2m29의 긴 팔로 상대 시야를 흐트려 놓곤 했는데 무엇보다 가장 상대의 간담을 서늘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리바운드였으며 미리 자리 잡은 상대를 뛰어넘는 걸 넘어 공 잡고 덩크까지 선보이기라도 하는 순간엔 경기장이 온통 그를 부르짖는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나아가 속공 가담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전방위적으로 맹활약을 펼치자 이러한 크리스의 적극성에 반했는지 드래프트 때만 해도 울고불고 난리쳤던 뉴욕 팬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행복 그 자체로 바뀌었고 그의 인기는 유니폼 판매량이 전체 4위에 오를 만큼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응원에 힘을 받은 크리스는 강팀들을 상대로 25점 이상의 득점을 내면 루키답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를 직접 상대해본 댈러스 매버릭스의 전설 덕 노비츠키 선수는 이 어린 선수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신의 한 수로 뽑혔던 포르징기스는 1년차에 기록한 평균 14.3득점을 넘어 2년차에는 평균 18.1득점을 찍는 발전을 보임과 동시에 앞으로 뉴욕 닉스를 이끌 선수를 뽑는 설문조사에서 기존 에이스 카멜로 앤서니를 제치고 1등으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고작 2년 만에 명실상부 차세대 에이스로 등극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에서 갑자기 트러블이 발생하고 마는데 데뷔 시즌엔 NBA에서 가장 훌륭한 루키 5명에 선발되었고 그 다음엔 전반적인 기록 향상과 함께 쟁쟁한 테크니션을 지닌 선수들을 다 이기고 스킬 챌린지에서 우승하는 등 크리스는 동기들보다 뛰어난 발전을 보이며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팀의 성적이 플레이오프는커녕 계속해서 밑바닥에서만 맴돌고 있자 이에 짜증났던 뉴욕 닉스의 사장 필 잭슨은 평소에 경기력을 비난하는 걸 넘어서 아예 팀을 갈아엎고자 핵심 에이스인 카멜로 앤서니를 트레이드하겠다고 시즌 도중 언론에 말을 하고 다녔는데요. 그러자 멜로를 우상으로 여겼던 선수들이 이를 반발하며 나섰고 크리스 또한 멜로를 헌 걸레짝으로 여기는 필 잭슨의 태도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선수와 사장 간의 힘겨루기가 시즌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자 결국 팀 분위기는 처참해졌으며 급기야 잘 크고 있던 크리스까지 트레이드 선상에 놓이고 말았는데 그러자 수많은 팀들이 그를 영입하려는 관심을 보였고 이 때문에 크리스의 유니폼 값이 점점 떨어져 나갔으며 계속되는 대립에 화가 난 그는 구단의 공식 행사에 불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필 잭슨 사장을 욕하는 뉴욕 팬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갔고 이를 마냥 지켜볼 수 없었던 구단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그건 바로 부진을 겪고 있던 멜로를 트레이드 시킴과 동시에 필 잭슨을 해임하고 포르징기스를 중심으로 새롭게 팀을 개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뉴욕의 왕이 되어버린 크리스. 그는 곧바로 에이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3년차 17-18 시즌에 나서 최고의 활약을 펼쳐나가는데요.
시작 11경기 동안 평균 30.4득점과 51%의 슛 성공률, 그리고 무려 41%나 되는 3점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득점왕과 MVP에 가까운 하드캐리를 선보였고, 어느 하루는 40득점과 6블락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경기를 지배하기도 하였는데, 그 덕분에 뉴욕 닉스의 경기장에 늘 축제 분위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팬들의 행복은 시즌 도중 2018년 2월 6일날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 선수는 거친 NBA판에서 부상만 당하기 뻔한데 왜 뽑은 거냐? 드래프트 때 많은 뉴욕 팬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고, 크리스를 향한 이런 심한 발언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벌크업으로 힘을 키웠고, 그 결과 몸싸움에서만큼은 조금이나마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큰 키를 가졌음에도 골밑이 아닌 장거리 슛을 위주로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 지나친 체력 감소와 그로 인한 돌파와 몸싸움 약화, 그리고 이는 곧 무리한 슈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혼잡한 과정 속에서 득점을 해야만 했던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까지 하체 쪽에 온갖 잔부상을 겪어왔었는데, 그 불운은 점점 쌓이고 쌓여 결국 무릎 충돌로 인한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선수 인생이 두동강 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크리스는 이날을 기점으로 시즌 아웃을 하고 말았는데요. 2018 올스타에 뽑혔을 정도로 평균 22.7득점을 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었지만, 막상 그는 올스타전을 앞두고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고, 이런 크리스를 바라보는 팬들의 마음은 마치 모든 게 물거품이 된 듯 그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수술을 포함해 무려 1년의 재활 기간이 필요했던 터라 에이스가 없는 뉴욕은 또 다음 시즌을 답도 없이 보내야 됐었고, 그가 돌아온다고 해도 운동 능력이 이전과 같을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선 그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그동안의 크리스는 재활에 집중하였는데요. 그러던 도중 부상당한 지 1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NBA 팬들을 놀래킨 소식이 하나 나오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댈러스 매버릭스가 크리스를 트레이드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곧 은퇴할 덕 노비츠키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였고, 그와 플레이 스타일이 거의 비슷한 크리스는 사실 몇 년 전부터 댈러스 구단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어 경기를 뛸 수 있었지만, 댈러스 측에선 그의 기량을 원래대로 돌려놓은 뒤 경기에 투입시키고자 18-19 시즌도 마저 휴식을 취하게 했는데요. 그로부터 몇 개월 뒤 19-20 시즌이 시작된 현재, 마침내 포르징기스의 몸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댈러스는 첫 개막전부터 그를 투입할 것이라고 못을 박음으로써 전세계 팬들이 크리스에게 가졌던 과거의 기대치를 다시 한 번 더 불지폈습니다. 남들보다 우월한 신체를 가졌지만 예기치 못한 거친 상황에서 언제 다칠지 모르는 그의 선수 인생은 마치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게다가 이미 2015년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14개나 되는 부상을 겪은 바람에 출전 가능했던 296개의 경기 중 무려 110번을 결장해버렸고, 결국 그에겐 유리몸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말았습니다. 뉴욕 팬들은 이런 시한폭탄 같은 크리스를 울면서 데려왔지만, 그의 열정을 본 뒤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하며 그를 응원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또 울면서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포르징기스 또한 이를 안타깝게 여겼고, 트레이드 직후 언제나 뉴욕을 가슴속에 간직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댈러스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비록 다른 팀이 되었지만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을 위해 재활치료와 팀 전술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이제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로 개막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수비와 몸싸움, 그리고 체력에서 약점을 보여왔지만 이를 모두 공격으로 커버해왔던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3년 차임에도 올스타에 뽑혔을 정도로 전도 유망했던 그는 과연 부상 후유증을 이겨내고 이번 19-20 시즌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